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박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뭐 할 말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봄날은 올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뉴스를 봤는데 삼성전자 2배 ETF 나온다. 금융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허용 추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성과 내시고 현금 세이브 잘 하셔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미장, 코인 뭐 다 빼고 원자재, 코스피, 코스닥 말할 것 없죠. 근데 사실 미장이랑 비트코인이 그렇게 지금 성적표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빅테크 쪽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실 거예요. 폭등이 이제 나오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큰 수익이 나시면 정말 좋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까 돈 다 빼가지고 뭐 손절도 하고 뭐 미장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이제 추세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요. 손절만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손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 또 미장의 뭐 종목들 여기서 물 먹고 있다가 내가 시드를 싹 국장에 옮겼는데 살짝 떨어지면 거기서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쇼부가 안 나면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현물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도 이게 이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좀 잘못 꼬이면 곧버스 타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추세 좋은 장을 가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원자재 축하드리고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하락은요, 정말 똑같아요. 모두가 행복할 때 그냥 무너집니다.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 그 케이스죠. 지금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뷰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는 지금 5만 달러, 6만 달러, 뭐 4만 달러. 누구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 80K를 깨지 않고 폭등한다.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강력한 시그널은 추세 전환의 상승은 대부분이 포기할 때부터 일단은 슬금슬금 시작을 하고요. 그 첫 번째 추세 전환하는 캔들의 크기와 상승은 사실상 이게 찐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보니까 조금 더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2024년에 코스피를 조금 사놨어요. 예. 한 여름부터 조금 모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모았죠. 근데 이게 손이 안 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이유가 주변에서 이제 국장을 욕하고 망한다, 끝난다, 막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미장이 최고다. 오로지 미장만. 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이거 너무 버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관심을 갖자 해서 좀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크게 매수를 못한 이유는 상승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이런 자리에서 이게 쉽게 손이 크게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장에서 몇 번 조진 적이 있어요. 크게 한번 제가 손절을 들어간 종목이 예전에 컴투스입니다. 제가 한 13만 원 정도에 들이댔는데 오를 때 이때 못 팔았어요. 주변에서 컴투스 전문가 있었는데 50만 원에 팔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빠지는 추세에서 좀 큰 손절이 나갔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반토막 손절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유는 알트코인에서 제가 손절한 걸 멘징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국장도 거의 미쳤던 순간이었거든요. 엄청난 파티 안에 제가 그냥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결과가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99%였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풍제약도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에 희망을 갖고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6만 원, 7만 원에 이제 존버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식을 이때는 잘 모르니까 주식 방송 보면서 피라맥스 이 노래를 불렀던 또 분들이 많아서 그거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땅끝마을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이것도 제가 반토막 손절한 경험이 있어요. 국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컴투스랑 신풍제약에 좀 크게 당하면서 그 경험이 결국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스피가 폭등을 해도 지금은 이제 큰 포모가 오지는 않아요. 결말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뭐 코스닥은 사실 약간 포모가 오고 있긴 합니다. 뭔가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막 엄청난 버블을 만드는 뭐 초입일 수도 있고 지금 부동산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돈을 완전히 쏠리게 해서
크게 한탕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잘 좀 빠져나오시고 웬만하면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실 11월부터 버려졌습니다. 10월에 청산빔 나오고 11월 딱 80K 찍은 이 순간부터 대중들이 이제 다 외면했어요. 빠르게 외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40일 만에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지금 한 옆으로 한두 달 끄니까 완전히 이제 내려놨거든요. 생각보다 대중의 포기가 이렇게 빨랐던 적은 저는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통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외면을 받아버리게 된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DCA 전략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 분할 매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22년 5월에 이제 분할 매수를 저는 시작했어요. 근데 DCA 전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사고 있다가 날아갈까봐 탐욕적으로 좀 행동했습니다. 시드의 한 40%를 3만 달러 부근에 밀어넣게 된 거예요. 제가 인간 지표인 게 사자마자 빠르게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2만 달러, 17,000달러 자리에서 매수를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베테랑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초보자분들은 이 전략을 쓰시다가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멘탈이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큼지막하게 빠졌을 때 적정선으로 물리면서 분할 매수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 적기라고 하면 조롱받겠죠.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고 이미 시장은 완전한 공포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풀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 수준으로 물리면서 추가적인 시드머니를 비중 관리를 하면서 20-30%를 매수하든 뭐 내려오면 조금씩 담든 본인만의 아마 전략이 있을 거고 아마도 분명히 누군가는 되게 즐겁게 매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 이런 식으로 대중과는 반대적으로 누군가는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관심 없으니까 아이고 좋다 하면서 하는 분들이 저는 무조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금융자산이 있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갈망하고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든 코인으로 돈을 벌든 어쨌든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지막 테크트리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집을 사는 적기가 언제였냐면 2022년에서 23년이 매수 적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좀 조건값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사실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무조건 사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좀 대화를 통해서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뭐 거의 매수를 마친 상태에서 코인 얘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서 하고 여러분들이랑 막 하고 있을 때인데 옆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 팔아야 된다고 하고 그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3만 달러인데 당장 다 팔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현금을 모아서 아껴야 되고 자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미래가 보이는 게 뭐였냐면 화폐 가치는 몰락하고 어쨌든 자산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은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이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저도 전세로 전전긍긍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나오고 거기서 큰 피해를 보고 나서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리고 2023년 정말 부동산 폭락론자들 망한다, 끝난다, 집값 폭락한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대로 간다. 뉴스에 엄청 터질 때 그냥 고민하지 않고 집을 또 마련하게 된 케이스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이 저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잘못 말하면 지금 죽습니다. 유튜버분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어떤 희망적인 말을 해도 절대로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이에요. 벌써
연말 1월까지 지금이라고요. CRE가 안 먹힙니다. 대중은 외면했어요.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이거 끝이다. 앞으로 가망 없다. 심지어 지금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이런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존폐 여부, 끝났다 망했다, 비트코인 앞으로 큰 상승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을 몇 번 해봤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매수 적기 타이밍이었죠. 바닥은 잡을 수 없어요. 여기서 보통 운전수가 한 파동 아래로 주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그 무빙을 줄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기관 참여,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장난질하던 무빙이 또 나올지 항상 당했죠. 그래서 최후의 현금을 들고 대비를 하고 있고, 분할 매수는 대중이 가장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조롱거리가 됐을 때 그때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천천히 모아가면 망할 확률이 있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과정이 진짜 괴롭고 힘들죠. 왜냐?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오로지 기다림 뿐이에요. 기다림 끝에 원자재, 주식, 모든 자산 결과는 폭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여기서 이대로 무너져서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이대로 다 같이 빠질 때 함께 폭락을 해서 망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달러 인덱스 폭락했죠. 중간 선거도 있죠. 셧다운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자, 2026년 이 연초에 굉장히 많은 악재를 때려맞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형님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값어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모든 자산이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도 함께 폭락이 나올까요? 근데 그걸 아는 투자자가 있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외면하는 이 시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요즘에 그 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모든 분들을 좀 끌고 가고 싶었거든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부터. 근데 이제부터는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쌩까고 그냥 오로지 직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기다림의 1%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